이현희 형제가 먼저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놓으셨죠?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글로 대신했고요. 저보다는 오히려 우리 그 운영위원들 모여서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흐름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죠. 예. 난 주성수 목사님이 오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셨네요. 예. 이제 몇 주 전부터 지 목사님이 이제 강사 섭외가 고갈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셔서 이제 운영위원들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신 거, 또 이제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를,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제가 그러면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잠깐만요. 지금 이제 현황kim 문제점을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주일 예배 후에 휴먼 라이브러리 시간으로 1시간 하고 있고요. 아들람 예배와 더불어 선호하는 시간으로 지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내부 회원과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했고요. 제가 이제 3월 6일부터 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3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내부와 외부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이때는 내부가 더 많더라고요. 내부가 16. 이거 외부가 24라고 됐는데 잘못 적혔어요. 네. 예. 모두 24주였는데 16대 8로 외부 발표자가 33%, 그러니까 내부 발표자가 67%라는 얘기죠. 그때 이제 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그래서 많이 내부 발표자가 많았고요. 강사 섭외는 지성수 형제님이 중심이 돼서 했고요. 이제 강사가 고갈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방법의 점검이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동안 이제 회원들의 제안은 회원 각자 발표자를 찾는 노력을 하자. 외부 전문가 초청은 한 달에 1회만 하고 내부 발표자가 하자. 과거 발표자를 재초대하거나 과거 발표 내용을 다시 다루자. 영향을 크게 받은 책 소개 및 서평 소감을 나누자. 게스트 도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제안이나 소감을 나누자. 외부 발표자가 라이브로 발표하기 어려우면 녹화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 또 외부 휴먼 라이브러리 발표자에게 감사패를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그 발표자의 공급을 위해서 발표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5분 정도로 가볍게 주제만 발표하고 질문과 답변으로 하자.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발표식으로 뭐 25분, 30분씩 하려면 어려우니까 짧게 어떤 주제만 발표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진행자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토크쇼 형태의 진행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회원 각자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표자를 찾는 노력을 하자. 우리도 그냥 지성수 형제님한테만 기대 있었는데 이제 가까운 뭐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지인들 와가지고 뭐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하고, 또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거 갖고 또 관심 있는 그 분야 이런 것들을 좀 하자, 이런 거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발표자가 되게 이렇게 하면은 발표자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부 발표자가 이렇게 좀 쉽게 하려면은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사회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제 발표자가 그냥 간단하게 5분 내외로 얘기를 하고, 하자. 이런 거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과의 소통, 뭐 세대 차이, 이런 것도 주제를 내놔서 할 수도 있고요. 베스트셀러나 책 소개, 자기 인생 책 소개, 이런 걸 하면서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사전에 책 읽어오고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좋고요. 영화 소개나 자기 인생 영화 이런 거, 그다음 뭐 타 종교, 뭐 신천지나 이슬람, 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생각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또 다 연령이 높으니만큼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건강에 대해서 뭐 혈압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건강에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또 꾸준한 건강 관리에서는 나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서로 나누는 시간, 또 새롭게 다른 일상적인 삶의 얘기, 그다음에 여기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간단히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하면 우리 내부의 사람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게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예, 예. 아주 그 포괄적인 전체적인 얘기를 다 얘기하셨어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이 얘기를 좀 해보죠. 하여튼 대전제는 우리 아돌람 공동체가 정말 다양하면서도 세련되고 격조 높은, 지금 이런 데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모임에 참여해보지만 이 정도 수준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지금 정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쭉 개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뭐 딱 듣고 그거 하고 꼽히는 거 없으세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양자매님 먼저 하시죠. 예. 아니 예. 저는 지성수 목사님이 아까 너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말할 분들이 굉장히 적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무슨 규율을 맞추는 건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굉장히 기준이지, 기준. 기준이 그렇다 그거지. 기준이 너무 높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근데 어떤 때 정말 지루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사회자가 세련되게 이렇게 살짝 끊어주시면은 막 지루하게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운영위에서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동안 카톡도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잘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데 오늘 그 양자매님이 아까 그 좋은 제시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비 목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강사를 아주 어렵게 많이 청빙해 주셨는데, 강사가 우리가 확보될 때는 미리 한 주 전에 알려서 강사를 해서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고요. 강사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한 주 전에 또는 뭐 주중에라도 가능하면 한 주 전에 해서 주제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맨날 사람만 붙잡고 그러지 말고 결국 사람이 토론하는 거니까요. 주제를 매주 바꿔가면서, 또 어떤 때는 이게 주제가 길면은 또 그 다음 주 연장해서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계속 우리 사는 게 다 주제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을 그때 또 한 번 나왔던 주제라도 그때 토론이 부족했거나 이제 상황이 좀 더 새로운 게 나왔을 땐 또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주제 발표해라, 너 5분 10분 하라 그러면 이게 다 짐이 됩니다.
매주 뭐 또 사람 바뀌어서 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 일을 만들지 말고 그냥 주제만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번 주는 예정, 다음 주에는 우리 예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다음 주는 뭐 교회의 어떤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아니면 뭐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소통이거든요. 그냥 가서 일방적으로 듣고만 오지 우리 교인들의, 우리 멤버들의, 형제들의, 자매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부담도 없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모임의 한 가지 좀 좋게 보면 아주 장점이고 나쁘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끈질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 앉았다 하면 어떤 날은 3시간도 가고 막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아주. 그것도 물론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한두 번 하는 모임도 아니고 주마다 하는 모임이 되려면 최소한의 어떤 규칙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이나 1시간 40분 내로 모든 프로그램을 원칙적으로 끊고 그 뒤에 물론 이제 자유 토킹 하는 건 괜찮아요. 공식적으로는 일반 교회도 뭐 1시간 반이나 40분을 넘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다른 볼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40분 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좀 뭐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도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우리 모임 같은 공동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요. 교회에는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나오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설교에 나쁜 얘기하는 사람 없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상처 주는 것도 거의 드물고. 그런데 이 토론을 같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실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자신도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같은 공동체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죠. 저분은 저게 저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이게 오래 하지 못하고 처음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인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우리가 관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토론하는 공동체에는 만약에 내가 교과서처럼 교수처럼 강사처럼 바른 말만 하고 바른 방법으로 아주 절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컨디션에 따를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설사 말을 좀 실수했더라도 저분이 저런 뜻으로 그걸 좋게 이해해주는 그거 없으면은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말 조금 뭐 실수하면은 너는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된다면은 겁나서 말을 못하죠. 그리고 우리 여기가 무슨 엘리트들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아주 뭐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선입관 없이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형제로 이렇게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금 부족해도 또 어떤 경우는 사실 저도 이분을 강조하지만 저부터도 이분 못할 때도 많고요. 또 다른 분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걸 잠깐 다른 분들도 알거든요. 그게 길어지면 저분 좀 오늘 길게 하네. 누구나 느끼는 건데 그걸 구태여 그걸 지적한다든지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실수하고 어설퍼도 서로 감싸주고 그걸 다듬어주고 받아주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인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기준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분위기가 왜 좀 싸해? 제가 좀 농담 하나 할게요. 우리 양보영 여사님은, 하나의 기적이 뭐냐면은,
정말로 경과를 싫어하는 거, 그거 하나가 기적이고, 아까 글도 올렸잖아요. 경과 싫어한다고. 또 우리, 또 그런 그 기적을 이야기하시려면은, 우리 저 문영훈님, 그 부인 그 교통사고, 그건 정말로, 야, 정말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죠, 정말로. 뭐, 이제, 또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뭐, 제가 조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실수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또 이제 생겼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요게 이제 결국 우리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이 사회를 보신 분이 이 적절하게 이제 컨트롤 하면서 하면 좋을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너무 그냥 우리 공동체 회원들한테 그냥 의사를 들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좀 이제 견제할 거는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신 분이 또 물론 저희들도 듣다가 지루하고 또 하면은 뭐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채팅창이나 여기에 이제 뭐 글을 올리시든지, 아니면은 뭐 조용히 그냥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마이크를 켜고 한참 진행 중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삼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런 좀 해프닝을 당하고 나서 뭡니까,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준비를 했어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지금 뭘 먹고 살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뭐 다음 주가 됐든 언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못 하셨던 얘기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저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 아까 2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얼굴 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예, 좋은 분들 많이 초청하시고 또 우리한테 많은 생각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 이제 외부 강사도 보고 내부 강사도 보고 많이 봤으니까 그동안은 학습 기간이었고, 이제는 실습 기간 이래가지고 다 뭐 프로가 아니니까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휴먼 라이브러리가 기본이 외부 담화자였고 가끔 우리 내부 담화자였다면은, 이제는 기본을 우리 내부 담화로 하고 또는 내부 토론으로 하고 가끔 외부 담화자가 들어오는 걸로 이 기본 설정을 좀 바꾸고, 그래서 진행은 여전히 그렇게, 진행이 아니라 이런 구성은 여전히 지 목사님이 맡아주셔서, 가령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하겠다라는 주제가 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발표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사실은, 저는, 기본적인 검증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리 이제 담화자하고 이제 검증자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 또 뭐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검증을 좀 맡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또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뭐 우리가 뭐 큰 뭐 이렇게 걸림돌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검증을 한번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내부 토론 같은 게 있다, 의견 뭐 나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령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가령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미리 거기에 대해서 기조 발언 2분 내지 뭐 5분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지성수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그 담화 시작 전에 먼저 기조 발언하는 분이 있고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에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날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그런 방식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가 되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 내가 뭘 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휴먼 라이브러리를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고민하다 보면은 저절로 문제가 나오겠죠. 예.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이동규 형제님, 예, 켜졌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지성수 목사님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님, 이현희 형제님도 그렇고 내부에서 내부 리소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2기는 기존 1기보다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해서 더 알차고 또 사실 휴먼 라이브러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 구성원들보다 신규 회원들을 많이 좀 이렇게 와서 보게 홍보하려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남았는데 아이디어는 고정 코너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짤막한 거. 예를 들어서 아둘람 톡파원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에 그 김수일 형제님이 이렇게 산에 절 같은 데 가셔서 사진 찍고 그 유래 얘기하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미국 이런 부분으로 한 번에 한 5분에서 10분 코너로 고정 코너로 각 지역에 있는 톡파원이 그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아둘람 온라인의 특성이 글로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활용해서 뭐 각 지역 뉴스라든가 그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흥미있게 보고 하는 부분들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나눠서 뭐 아이디어입니다. 자유롭게.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특파원? 아니라 특파원이라 했어요? 톡파원. 특파원인데요. 그걸 재밌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카톡 할 때 톡파원 이란 뜻이죠. 온라인으로 JTBC의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JTBC 아주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특파원. 감사합니다. 예. 또 욕먹을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쫄렸는지. 예. 제 왜 목소리가 그렇게 쫄아? 쫄기는 누가 뭘 한다고? 그래서 우리 최성남 형님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의미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까 그건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할 말 다 하면서 쫀다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더 얘기하면 예. 또 그 아이디어니까요. 아둘람 톡파원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예, 좋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둘람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아둘람 클래스. 클락? 우리 지성수 저 목사님께서 문자로 보내요. 그 뭐야 클락이 뭐야? 클래스 반. 클래스. 우리가 좀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 예, 클래스.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뜻인데요. 클래스가 품격이 있고 좀 클래스가 있다는 뜻도 예. 있고요. 아둘람 그다음에 클래스. 교실이라는 뜻도 있죠. 이렇게. 예, 가르쳐요. 클래스. 예, 그게 뭔가 하면 방금 박광희 교수님이 지금 화면에서 사라지셨는데 박광희의 서당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거를 너무 자주는 안 하고 격주로 한 10분씩 고정 코너를 만들어서 박광희의 서당 내지는 누구의 뭐 해갖고 그런 시리즈로 좀 고정 코너로 가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아둘람 톡파원과 아둘람 클래스를 고정으로 삶아서 그 담당자들이 정해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좀 안정적이고 또 그 내용들을 외부에 많이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홍보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하전서당은 좀 하다가 우리가 중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항희 형제 오실 때는 항상 그걸 준비하셔서 휴먼 라이브러리 할 때 시작할 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전에 했던 거니까 그거는 한 5분 정도 그걸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파원 이거는 좀 살려서 꼭 그 한국 안에서도
뭐 군산 특파원 뭐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예, 예, 그래요. 그것도 좀 살려보십시다. 특파원제도. 예, 오케이. 거기에 말을 조금 보태면은 가령 저 박황희 형제님이 이제 자기 코너 이러면은 그 또 직업도 있으시고 또 다른 일이 있으신데 이제 코너 이러면 또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보다는 이제 이왕이면은 이렇게 휴먼 라이브러리 일단 참여하시는 한은 그날 이제 보면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뭐 알고 계시는 게 많으시니까 이왕이면 이제 딱 그날 휴먼 라이브러리에 맞는 한자 수거라든지 한자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종이에 써서라도 아니면은 그 화면 공유해서라도 그날 담아 나오는 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셔도 오늘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한자를 보여주고 이제 설명하고 하면서 조금만 이제 강의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히려 부담도 없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이왕이면 이제 조금 보태서 그래서 박황희 형제님이 이렇게 말이 조금 길어지는 거는 그게 짤막한 강의다 생각하고 다들 이제 기다려주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딱딱 맞추려면 좀 맞추면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박광희 형제님이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오실 때 안 오셔도 안 오시면 또 빠지면 빠지는 거고 오실 때 서당 그거는 할 수 있죠. 그건 뭐 지난번에도 했던 거니까 처음에 한 5분 정도 항상 그 전에는 그 1부 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휴먼 라이브를 시작할 때 그건 가능하죠. 뭐 얘기를 해주셔야지. 방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예. 저도 이 아둘람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휴먼 라이브러리나 또 개인적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지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따가 발언권을 얻고 지금 해요. 뭐 무슨 사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마음에 오래 묵은 생각인데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뭐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 얘기가 진행될까봐 몇 가지를 뭘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네, 몇 가지를 제가 메모를 좀 했어요. 좀 이제 예,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제 개인의 오해일 수도 있고 아주 지극한 편견이라든가 제가 이제 전제하는 것은 제 생각을 일반화하거나 이게 전체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절대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내 생각에도 오류나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더 큰 깨달음이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성찰하고 수용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가원 하면서 이곳에 적을 둔 것도 아니고 뭐 안 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여서 그래도 비교적 제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객관화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개인의 감성적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그간에 뭐 몇 가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좀 전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 공동체를 찾게 된 동기는 어떤 누구의 소개나 추천이 없이 그저 제 힘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기존의 영성만을 강조하는 그 반지성주의 교회에서 내부의 파벌이나 분열로 제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 무렵에 마침 또 코로나 발생 시국과 같은 시기가 돼서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있다가 그럴 즈음에 여기 모임을 알게 됐고 이 구성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몇몇 분들이 대체적으로 기존 교회 부적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오히려 안도가 됐고 위안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이 기존 그 건물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거라 그러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고무됐었고 처음 시작은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전제가 있이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뼈를 묻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반은 이게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여기다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관은 두 가지, 저는 분명하게 여기 처음에 올 때 누구 소개를 오지 않고 제가 목적의식이 이시 왔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관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은 스피릿과 니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니드는 개인의 그 필요의 충족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바라는 건강한 신앙 형태는 인격과 지성이 겸비된 이후에 영성이 더해지는 그런 구조를 꿈꿨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영성만을 강조하는 그 주술적이고 의존적이면서 반지성주의적인 것은 매우 경계를 했었는데, 이 아들람에 모인 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어떤 신앙을 가진 그런 초교파적 모임이기 때문에 우려와 아울러서 또 기대도 있지만 동일하게 또 우려도 되고 이런 것이 공존했었는데, 마리아 동정녀서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이브를 설화로 인식하는 분도 계시고, 바울 복음에 대한 기독론 전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경험과 직관을 중시하는 의존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스스로 직통신자임을 자인하는 그런 구성원까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의문은, 불편한 것은 뭐냐면, 구성원의 어떤 현상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이 되기 전에 공동체의 근원적 동일성이 전제되지 않고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사상 유각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우가 있었어요. 제가 한동안 매우 심각하게 가치 정립하는 문제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 박광영 이제 그거를 휴먼 라이브러리로 한번 하면 어떨까? 지금 하시는 걸 이렇게 선생님,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원고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집니까?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주제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서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나중에 원고를 보내달라면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마음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니까 한번 기회가 돼서 오케이. 조금 더 할게요.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고를 그냥 읽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릿에 대한 정체성을 그래서 그 현상적 다양성보다는 근원적 동일성을 갖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복음주의가 됐든 뭐 근본주의가 됐든 다 수용을 하되, 그러나 우리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전체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학생까지 온다든가 이게 아니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부가 금을 던진다고 바닷속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처지와 형편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외연학대, 전도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보다는 신학에 더 관점을 두었고, 니드에 대한 적용을 교제나 침묵보다는 교학상장을 통한 인격적 성숙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지금은 좀 많은 분이 떠나가기도 하셨는데, 신학을 전공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뭐 매주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문헌학적 고증이라든가 정경과 외경의 차이라든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라든가 뭐 사회문서라든가 헤브라이즘의 어떤 기존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기존 교회는 한 목사가 주입식으로 수직적 설교를 한다고 치면 여기는 다양한 목사가 초교파적으로 있으니까 감리거든 장신이든 신학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배운 것들을 다양하게 내놓고 판단은 신자 개인들의 몫으로 이렇게 놔준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갈 것이라는 내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평신도들은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의 적용에 실천적인 방법들을 공유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그 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휴먼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생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2년 6개월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몰랐겠으나, 어떤 특정 뭐 좀 누굴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다 알고 계시니까 특정한 한 개인이 이것을 주도를 해가지고 계속 외부에 수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떤 열정 뭐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좋게도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외부 강사들의 얘기를 주제도 일관성도 없는데 끊임없이 들어야 될까? 우리 내부적 인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휴먼 라이브러리를 한번 하고 싶다. 해야 될 말이 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제가 언지를 했어요. 나 시켜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안 오네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물론 제가 1년 6개월 여러 끊임없이 나왔던 게 아니라 중간에 들랑달랑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휴먼 라이브러리가 온 것이 건 1년 한 6개월 정도 때에 저한테 한 번 왔었어요. 그것도 뭐 대타였죠, 사실은. 그때 제가 PP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역사라든가 광화문, 대한문의 뭐 이런 거, 국보와 보물의 차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좀 꼭 좀 알아야 될 역사, 우리 스스로 왜곡하는 역사에 대한 오류를 시리즈로 좀 하고 싶었는데 1차 한 번 했을 때 하고 나서 사실 여러분의 반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스스로 나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제 마음에 기존의 교회랑 똑같이 현상만 중시 여기지 본질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스스로 실망이 돼,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실망이 돼서 그날 이후로 또 여기를 안 나왔죠. 제가 내가 너무 좀 실망을 해서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또 몇몇 분들이 저의 인식의 교정도 시켜주고 많이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드나들기를 반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대화방이 또 이제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 대화방에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저도 인식을 했죠. 왜냐하면 운영진도 필요했고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토요일날 한두 번씩 하는 것도 뭐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정례화되고 나니까 어떤 우려점이 들었냐면 처음 한두 번 임시적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매주 토요일날 이것이 정례화되면서 사담이 정보의 공유가 되고 또 제3자에 대한 평가가 하면서 이것이 친소 그룹을 만드는 소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개인적 입장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너서클의 중심이 되고 있구나. 이 사조직의 또 하나의 그 권력 주체가 되고 있구나. 내가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싫어했던 파벌이라든가 당짓는 행위라든가 끼리끼리 문화의 부작용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제가 드러내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가 의도적으로 대화방에 안 갔습니다. 물론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는 친목보다 가치지향적인 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숲과 나무를 모두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편견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모였을 때 영향력 있던 사람이 제가 개인으로 만나보면 빈수레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감도 없던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볼 때 보석처럼 소중했던 사람도 제가 발견을 해서 저는 1대1로 교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기 시작했고 순차적으로 내가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꼭 내면의 세계, 개인이 갖고 있는 사상 또 애환 이것을 직접적 교류를 한번 하리라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좀 이제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고 가는 것은 제가 지성수 목사님의 개인적 스타일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부터도 매우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지성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둘람 교회도 건물이 없는 교회잖아요. 믿는 신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도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기존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담임 목사가 주도하지만 여기는 다양한 서번트 리더십이랄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리더십보다는 팔로우십이 훨씬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이게 주도권이랄까 이것을 잡고 계시면서 교회 내부 아둘람 사람과 자기 개인 사적 인맥을 여기서 섞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도 그렇고 또 모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때 당혹스럽고 한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속력이 확보가 안 됐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준비도 안 된 외부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준비조차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적 모임에 친교 모임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부의 생각이 과거 조경태 씨인가 누구 어느 목사가 그러고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가 이게 지성수라는 개인의 사조직화되는 거 아니야. 사이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주도하는 뭐라 그러죠? 핵심 관계자들 모인 그 대화방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너서클이 돼서 그것에 친서관계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모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기우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저희한테 불편했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심한 모욕감으로조차도 느껴졌어요. 제가 지성수 목사의 개인적인 인맥을 왜 만나야 되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아직 조직이 결속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분의 인맥의 들러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은퇴 퇴직자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이것이 일요일 날 잠깐 2시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린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개인적 동호회 모임으로 해야지, 이게 지성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팬클럽도 아닌데 굳이 내가 여기서 이분들의 자기 인맥 쌓기 하는